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차 4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친구들한테도 속 시원히 말해본 적 없는 제 사연을 오늘 이야기하려고요. 남편과 저는 일터에서 만났습니다. 매해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에도 취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저녁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네요. 여담이지만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적어도 용돈은 제 힘으로 늘 벌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직장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 식당이었는데 남편이 그 식당의 사장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았고 사장이란 타이틀 때문인지 저에게는 그 이상으로 어른처럼 느껴지대요. 그리고 30대 중반이란 나이에 자기 가게를 꾸려나가는 모습도 그럴듯해 보였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별개로 남편이 처음부터 이성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저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건 훗날 남편이 보여준 노력 때문이었지요. 아르바이트는 3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남편은 이후로도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제가 직장을 다닌 지 1년쯤 되었을 때는 저와 사귀고 싶다고 고백을 해왔어요. 그동안 저에게 줄곧 보여준 일관된 태도에 저는 남편이 진심이라는 걸 확신했고 이후로 저희는 1년 반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8살이란 나이 차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위로 누나도 셋이나 있어서 어머님의 연세가 저희 할머니의 연세와 거의 비슷했지요. 그렇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저더러 고생하게 눈에 뻔히 보인다고 하지 말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자기는 무조건 제 편일 거고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거라며 저희 부모님께 거의 사정을 했네요. 결국 남편의 끈질긴 태도에 저희 부모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요. 하지만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과의 합가였지요. 저와 연애를 하던 당시 남편은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아버님은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대요. 이후로는 누나들도 다 결혼했고 어머님 혼자 살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같이 살고 있다며 돈 때문은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고요. 프로포즈를 하던 당시 남편이 말하기를 지금 남편과 어머님이 사는 집은 저희 신혼집으로 쓰자대요. 어머님은 신우들 중 한 명이 모시고 갈 거라고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4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니 친정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마음 한편으론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남편이 저보다 모아둔 돈이 많은 게 당연히 정상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하고 살던 집이면 어떤가 집을 해오는 것만으로도 좋다 싶었지요. 그런데 식을 올리고 집에 가구며 가전이며 신혼살림이 하나씩 들어오는데도 어머님은 당신이 쓰시던 방을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기셨을 뿐 집을 떠날 생각이 없으신 눈치였어요. 결국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때 제가 남편더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큰 신우는 어머님을 모시러 오지 않는 거며 왜 어머님은 짐을 싸지도 않으시는 거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난처해하며 사실은 얼마 전 큰 신우랑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어머님 모시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러더랍니다. 작은 신우는 자기 남편이랑 사내만에 그러는 중이라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고 막내 신우는 자기는 애가 둘인데 자기한테 할 소리냐고 되려 저희 남편에게 화를 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멍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다, 답답하다 이런 한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심정이었지요. 어머님과 한 달을 이미 살아봤으니 더 절망적이었다고 해야 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우 셋 다 못 모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마당에 기어이 그 집에다 어머님을 데려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는 합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으로 말하자면 일단 나쁜 분은 아니세요. 아기를 가지고 내 아들 훔쳐간 나쁜 며느리 뭐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도 않으셨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생활 방식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려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행동하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것도 옛날 방식에 머물러서 어떻게 바꿔보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음식하는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남편이나 저나 집에서 식사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남편도 저도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각자 일터에서 해결하니까요. 심지어 어머님 당신도 아침잠이 많으셔서 아침을 안 드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매일같이 음식을 해서 냉장고에 쌓아놓기를 좋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반찬을 하시는 동안 주방 여기저기 간장부터 고추장 뭐 양념이란 양념은 여기저기에 다 튀어가지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못 봤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해서 저도 못 봤다 하시면 더는 따지고 들진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치우는 거지요. 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반찬은 덜어 드시는 법이 없고 먹다 남은 음식은 뚜껑도 없이 그대로 냉장고에 집어넣어 놓거나 식탁에 둔 채로 치우지 않는 일이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버려지는 양도 상당했네요. 구차한 이야기 같지만 어머님 모시고 사는 동안 신우들 중 누구 하나 돈 10만 원 저희한테 고생한다, 살림에 보태라고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뭐 드시면 얼마나 드시냐 하겠지만 솔직히 몇만 원이고 몇천 원이고 큰돈은 아니지만 서보지도 못하고 버리면 아깝지 않나요? 제 속만 타들어갔지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합가한 지 1년 조금 지나서 제가 딸을 출산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체력도 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시는 게 참 많으셨지요.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아들 낳는 음식이라면 먹고 싶지 않은 걸 강요하시기도 일쑤였고요. 결국에 아이 낳기 전 1달, 출산 후 2달 총 3달의 출산휴가는 친정에서 보냈습니다. 이때는 어머님께서 당신 장손 데리고 어디 가느냐고 어찌나 노여워하시던지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가는 나도 뱃속에 애도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어머님더러 적당히 하시라고 한마디 했고요. 이때 솔직히 결혼한 거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친정 부모님이 말릴 때 파혼할 걸. 그런데 그때는 정말 파혼은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무섭고 친정 부모님이 어렵게 허락해 주신 결혼인데 깬다는 게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제가 어리석었지요. 아무튼 그래도 무사히 건강한 딸애를 낳았고 그렇게 손자 타령만 하시던 어머님도 처음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이내 손녀도 예뻐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뻐해 주시는 방식이 정말 엄마로서 옆에서 보고 있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 어머님은 행주와 걸레의 구분이 없으세요. 당신 눈에 깨끗해 보이면 그것이 행주요, 더러워 보이면 그것이 걸레입니다. 그리고 행주를 행주로만 쓰시면 좋은데 걸핏하면 그걸로 딸의 입을 닦아주시고 손도 닦아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육아휴직 때는 제가 애 옆에 거의 붙어 있었으니까 어머님께 하지 마시라고 어머님을 말릴 수는 있었는데 회사에 복직을 하려니 어머님께 온전히 아이를 맡기기가 솔직히 불안하대요. 그래서 결국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오면 4시쯤 되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불이 나게 집에 오면 6시가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봐주시는 건 2시간 남짓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신우들이 트집을 잡고 자기들이 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을 내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살았으면 어쩔 뻔했냐.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집안일도 다 해주지 않냐. 집안일,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전 정말 어머님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옷은 무조건 삶아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옷에 소재고 색이고 그런 건 싹 다 무시하시고 무조건 다 삶아대기 일쑤셨지요.
그렇게 어머님 때문에 못 쓰게 된 옷이 한두 벌이 아니었던 제가 결국엔 제발 그냥 하지 마시라고 사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제가 꺼내놓지 않은 옷들까지 저희 부부 옷장에서 꺼내다 삼기 일쑤셨어요. 제 속옷에도 마음대로 손을 대셨고요. 결국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남편이 어머님더러 제발 좀 그만하시라 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당신은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식들이 애미 마음도 안 알아준다면서 서운하다며 드러누우시대요. 그러자 신우들이 또 쫓아와가지고는 니들이 뭔데 시어머니를 무시하냐 어쩌냐. 그러면 자기들이 모시고 가던가. 정말 그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렇게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별의별 황당한 일들을 겪었지만 가장 최근의 사건만 이야기해볼게요. 얼마 전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신우들이 저와 남편에겐 상의도 없이 어머님 형제분들까지 저희 집으로 오시게끔 초대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자기도 몰랐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에 10명도 넘는 시댁 식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를 가운데 앉혀두다시피 하고는 말 그대로 취조를 하더라고요. 저더러 이 집에 시집와서 뭘 했냐. 남편이 집도 해가고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는데 시어머니 용돈은 얼마나 드리냐. 왜 시어머니를 방치하느냐. 진짜 억울하고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딱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당해야 되나 싶어서 저도 따다다다 그동안 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토해냈습니다. 저 이 집에 시집 올 때 딱 한 번 보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저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지 어이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남편이 저보다 8살이나 많고 집도 분명히 우리 둘이서만 살 거라고 해서 그 말 믿고 시집 왔다. 어머님이 아예 안 봐주셔도 되니까 약속했던 대로 신우들 중 누구든 제발 모시고 좀 가라. 그리고 어머님 용돈만 드리는 게 아니다. 옷장 안에 옷도 다 우리 돈으로 산 거다. 그래도 어머님 우리 딸 내복 한 벌 안 사주셨다. 신우들도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없다. 여기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고생한다 수고한다 한 사람 있냐. 진짜 왜들 이렇게 뻔뻔하냐고 쏘아붙이고는 남편을 노려보면서 어머님하고 따로 살자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댁 어른들 중 한 분이 저더러 어디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며 삿대질을 하시길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받아쳤네요. 남편도 이번엔 확실히 제 편을 들어야겠다 싶었는지 시댁 어른들더러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라며 모르면 가만히들 계시라 한마디 했고요. 남편의 태도를 본 신우들이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우리 막둥이가 여우 같은 마누라를 만나더니 변했다고 수근거리대요. 그러면서 딸 좀 컸다고 이제 시어머니 필요 없어졌냐고 그래서 내쫓냐고 그럽니다. 신우들의 억지에 저도 너무 지치고 하도 나서 그렇다고 그러니 모시고 가라고 해버렸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이 살아서 뭐하냐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아주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솔직히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겪었던 고충이 주마등처럼 스치니 저도 울고 싶어지대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어머님 옆에 앉아서 울어버렸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애도 키워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그런데 한다고 하는 나한테 왜들 이렇게 난리들이냐고 그렇게 못마땅하면 자신 있으면 모시고 가라고 그리고는 남편에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오늘 내로 누가 모시고 갈 건지 정해서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못 정하면 그냥 이대로 이혼한다 생각하라고요. 그러자 저에게 퍼부서대기 바빴던 시댁 어른들이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면서 저더러 그런 게 아니다. 어린 사람이 뭘 모르나 싶어서 좀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다.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한테 씨알도 안 먹혔고요. 결국 그날 저녁 큰 신우가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저더러 두고 보자며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가는데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 했어요. 그리곤 남편을 보니 남편 안색이 어둡더군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았겠지요. 어쨌든 자기 어머니이고 자기 누나들이고 자기 친척들인데 저랑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으니 제가 남편이었어도 많이 갑갑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싶었으니까요. 이후로 신우들은 저에게 어떤 이유로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란 소리도 없고 온다 소리도 없어서
작년 추석도 간단히 몇 가지 음식만 사다가 남편하고 먹었고요. 올 설에는 친정어머니께 딸을 맡기고 여행을 다녀왔지요. 신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큰 신우가 남편에게는 종종 연락을 해서는 어머님이 어디가 아프시다, 저기가 안 좋다며 돈을 보내달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눈치예요. 남편 말로는 안 보내준다 하는데 솔직히 남편이 맘만 먹고 속이려고 들면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믿는 거지요, 뭐. 그저 제가 다시 어머님을 모시고 살일만 없게 해준다면 그걸로 다행이다 싶어요. 솔직히 이따금씩 어머님 생각이 나기는 해요. 뭐 그런데 딸이랑 사는데 딸이 자기 엄마한테 어지간히 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싶어요. 어머님은 신우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저는 남편과 제 딸과 행복한 가정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지 자식 교육은 개떡같이 시켜놓고 억지 쓰는 신우와 영 끄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결혼한 지 24년 된 5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제 자식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시조카들 때문이에요. 정말이지 제가 이 나이에 시조카들 때문에 어머님한테까지 시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의 형제관계는 이남 일녀로 남편은 그중 장남입니다. 바로 밑에 서방님과는 3살 차이고 막내 신우와는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요.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우가 막둥인가 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편과 시동생을 낳아주신 어머님은 지병으로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도저히 혼자서 아들 형제를 키울 수 없겠다고 판단하신 아버님께서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신우는 어머님이 데려온 딸이고요.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어머님의 관계는 솔직히 아주 편하지는 않지요. 남편이 말하길 두 형제가 한창 사춘기이던 시기에 아버님께서 조금의 언질도 없이 어머님을 새어머니라고 모셔오셨다대요. 거기다 저희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지금이야 나이가 드셔서 한풀 꺾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한텐 엄하고 본인한텐 한없이 관대한 분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당시 어머님께서 남편과 시동생이 당신 말도 잘 안 듣고 소위 어머니로서 대우해주지 않는다며 화를 많이 내셨대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면서 남편과 시동생에게 손을 대신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도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가 서로 그런 티는 거의 안 내요. 저처럼 속사정 다 아는 사람 눈에나 보일 정도지요. 지금은 그냥 서로 할 도리는 하면서 살아요. 남편은 20대 후반에 저랑 결혼을 했지만 시동생은 결혼을 30대 중반에서야 했어요. 이후로 저희 부부는 연년생으로 아들, 딸 하나씩 두었고요. 저희 아들은 올해로 22살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딸은 21살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는 이제 13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시동생보다도 결혼을 일찍 해서 올해로 14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고요.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신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달라서 그런지 성격들도 제각각이에요. 일단 저희 남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남편은 주관이 확실하고 뚜렷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의사표현이 아주 확실하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우가 바르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반면에 서방님은 사람이 유순하고 욕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좀 무르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종종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어린 동서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신우는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궁무진하네요. 엉망진창이고 제멋대로고 이기적이고 가족으로 만났으니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살지. 다른 데서 만났으면 벌써 몇 번은 부딪혀도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이가 없는 건
신우 본인도 그런 자기 성격이 문제라는 걸 아는 눈치인데 고칠 의지는 전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나이 40이 넘어서는 아직도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 집 막내딸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지요. 그렇다 보니 신우 아들도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있는데도 지 뜻대로 안 되면 지 성질을 다 부리고 다녀요. 지난번엔 여든먹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발길질을 하는 걸 저희 아들이 잡아가지고는 한마디 했더니 글쎄 신우네 애가 한참 형인 저희 아들한테 네가 뭔데 그러냐면서 대들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께서는 신우네 애를 혼내시기는커녕 어린애를 왜 윽박지르냐며 오히려 저희 아들을 탓하셨지요. 남편과 저는 애들 크는 내내 맞벌이를 했어요. 애들을 위해서 돈을 벌면서도 당장 애들 커가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옆에 있어주질 못했으니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지요. 그래도 다행히 그 노력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야 할지 아이들 반듯하게 자랐고 저희 부부도 돈은 좀 벌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내주고 나중에 결혼시키고 저희 노후는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모아뒀어요. 친정부모님도 당신들 재산이 제법 있으시고요.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은 저보다 일찍 장가가서 벌써 아들 장가까지 보냈지요. 한마디로 친정 쪽에는 제가 신경 쓸 일이 크게 없는 상황이었네요. 하지만 시댁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과 제가 결혼하던 때만 해도 시댁도 사정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 한참 크던 시기에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주식을 하셨나. 그래서 재산을 엄청 잃으셨지요. 사채까지 끌어다 쓰셔가지고 결국 그때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도 정리하시고 그때를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 저렇게 사시는 것도 용하다고 해야 할 판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일찍이 결혼해서 자리 잡은 저희 부부와 달리 서방님네나 신우네는 형편이 그저 그래요. 작년이었어요. 둘째인 저희 딸이 대학에 입학한 게 다 키웠다고 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도 어른이라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도 한숨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조카들이 눈에 들어오대요. 그리고 작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초등학생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학년이니까 요즘 애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용돈하라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줬어요. 그랬더니 시동생네 아들이 두 손을 배꼽에 딱 포개 얹고서는 큰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대요. 학교에서 배운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요새도 저렇게 인사하는 애들이 있나 싶어서 보기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네 애는 제 앞에서 딱 봉투를 열어보더니 에게 10만 원이네 그러더니 돈이 적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봉투를 던지듯 놓더니 더 줘 이러는 거예요. 더 주세요도 아니고 더 줘. 딱 두 글자요. 그리고 어쩜 애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도 낮고 동시에 싫다는 애 어르고 달래면서까지 용돈을 쥐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희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곧이어 남편이 신우네 애가 집어던진 돈 봉투를 집어들더니 그걸 시동생네 애한테 줬습니다. 이것도 너 가져라 하니까 그제서야 신우네 애가 자기 건데 왜 걔를 주냐면서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대요. 제가 너가 싫다고 하지 않았냐며 시동생네 애한테 이것도 네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더니 아주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저는 그렇게 떼쓰는 애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자 어머님까지 나서서는 어른이 애를 상대로 뭐 하는 거냐고 저에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애가 저 모양인데 아무도 혼을 안 내냐고 어머님 말씀을 받아치더라고요. 신우한테도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면서요. 저도 사람인데 하물며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시조카들이 똑같이 예쁠 수가 있겠어요. 공손하고 말도 조근조근하는 서방님네 아들이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신우네 애는 뭐 솔직히 인사를 한번 똑바로 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신우가 저희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지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에 남편 지인으로부터 모 호텔 식사권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 호텔에 예약을 해둔 상황이었거든요. 굳이 2번씩이나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시동생네 아들이 이번에 그림 그리는 대회에서 우수상인가 받았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축하도 할 겸 다 같이 가면 좋겠네 싶어서 시동생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신우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누가 흘렸는진 모르겠지만 센스껏 비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물론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수상을 받았다길래 축하한다는 의미로 준 거라고 설명을 하니 자기 아들도 옛날에 그 상 받았었답니다. 이미 다진한 일을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건가. 이때부터는 저도 짜증도 나고 난처하고 그래서 오빠인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남편이 아닌 어머님께 이 상황을 일렀던 모양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다짜고짜 저를 나무라셨거든요. 고생하고 사는 이 신우 보면 드는 생각도 없냐면서 당신 둘째 며느리는 멋대가리도 없는데 뭐 한다고 아깝게 호텔 식사권 같은 걸 걔를 주느냐면서 저도 동서처럼 똑같이 며느리 입장이라 그런지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듣기 꽤 거북하대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저희 부부가 받은 선물이니 누구에게 주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진 말하지 않았지만 제 나이 50이 넘어서 이런 것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신혼에도 사주라고 시동생네 준 거보다 더 좋은 걸로 사주라고 억지를 쓰셨는데 제가 끝끝내 말씀대로 하겠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희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인생 그렇게 야박하게 살지 마라. 네 여동생 보면 불쌍하지도 않냐.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어머님께 참다 못한 남편이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우리 부부의 자유니까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 하곤 전화를 끊었다대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얼마 전에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애교 수준에 가깝습니다. 설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방에서 게임기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시동생네 아들 이름을 꺼내면서 이거 걔 줄까 하고 묻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고 아르바이트해서 산 비싼 게임기였기에 제가 이제 안 할 거냐고 아깝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곧 군대도 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다대요. 그래서 네 물건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후로 며칠 뒤 아들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에 서방님네 들려서 전해준 모양입니다. 동서한테 전화가 와서는 사실 그 집 아들, 그러니까 시조카가 예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건데 형편이 빠듯해서 못 사주고 있었다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누구든 잘 쓰면 좋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서한테 입단속을 시키긴 했어요. 괜히 신우기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른들끼리나 입을 맞추는 게 되지. 애들이 그런 속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설 당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은 평수가 작아서 다 같이 모이기엔 조금 빠듯해 저희 집에 온 식구가 모였지요. 늦지막히 도착한 신우는 어머님 아버님 말동무해드린답시고 음식 준비하는 데 쏙 빠져 있었고 저랑 동서만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작은 방에서 애들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말이 좋아 싸우는 거지. 이번에도 시동생네 애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신우네 애가 악다구니를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신우네 애가 뛰어나와서는 제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대요. 왜 자기는 안 주고 쟤만 주냐면서 뺏어달라고, 당장 자기도 달라고. 나중에 동서가 엄청 미안해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애더러 분명히 게임기는 가져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애가 뭐 그런 속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랑도 하고 싶었을 테고 기어이 게임기를 챙겨와서는 방에서 몰래 게임을 하다가 신우네 애한테 딱 걸렸던 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네 애 고작 14살인데 22살 먹은 형인 저희 아들한테 야 너 소리는 기본이고 지 기분 나쁘다고 계속 찾아가며 욕을 하는데 기도 안 차대요. 그런데 신우는 그런 애한테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는커녕 자기까지 나서서는 저희 애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형이 돼가지고 동생들 차별이나 한다면서 급기야 어디서 보고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다그치기까지 했지요. 그러자 저희 애도 황당했는지 잠깐 멈칫하더니 곧장 신우더러 고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제 물건인데 제가 누구한테 주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까지 가세하셔가지고는
저희 아들을 나무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는 짓이 어쩌면 인정머리라곤 하나도 없다면서 아주 지 부모들을 쏙 빼닮았다나요. 그때 솔직히 당신 친아들이었어도 저희 남편이나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이런 제 충격과는 별개로 어머님께선 계속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혼의 애를 끌어안고서는 말 그대로 어구어구 내 새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네 애한테 게임기를 가지고 오라 하시더니 그거 형인 신혼의 애한테 양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동생네 애가 할머니가 형한테 양보하라는데 그 순에 빠진 애가 싫다고 할 리도 없었고 애가 있는 대로 풀이 죽어서는 게임기를 들고 나오는데 차라리 못 준다고 신혼의 애처럼 낮아빠졌으면 좋겠다 싶대요. 도저히 더는 그 꼴을 볼 수 없었던 제가 결국 어머님께 한 소리 했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마음이 가는 것까지 어머님 입맛대로 하실 수는 없는 거라고요. 나이 차이는 겨우 1살인데 어머님은 보면 모르시겠냐. 시동생네 애는 애가 예의도 바르고 이쁜 집만 골라서 한다. 그리고 시동생뿐만 아니라 동서도 저희 부부한테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는지 모른다고 다다다다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저희 동서 어머님 아버님께도 정말 잘해요. 그저 돈이 좀 없어서 물질적으론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전 어머님 뒤에서 험담하는 법 없고 시댁일이라면 빼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기어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두 형제가 지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불쌍한 당신 딸만 외롭게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랍니다. 그 말에 그 순하디 순한 시동생까지 발끈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우리를 뭐 얼마나 챙겨주셨냐면서 어머님이 저희 집 들어와 사시면서 어디 나가서 돈을 버셨냐. 그렇다고 저희 도시락 한 번을 제대로 챙겨주셨냐. 솔직히 애들 싸움이 순식간에 어른 싸움이 되면서 신우 남편까지 가세해가지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서로 할도리만 하고 살고 다른 건 간섭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던 저 사람한테 잘해주던 제3자는 끼어들지 말라고 아주 딱 선을 그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신우한테 네 자식 교육 깨같이 시키는 건 상관없는데 앞으로 네 자식이 지멋대로 굴어서 어른들이나 사촌들한테 실수를 하면 그건 부모 문제니까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경고장을 날렸지요. 솔직히 피 한 방울 안 섞이긴 했어도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냉랭해지는 걸 보고는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저희 뒤통수에다 대고선 나중에 저희 애들이 시집 장가가면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라는데 그건 또 무슨 개뼈다고 뜯어먹는 소리인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저희 남편도 하는 말이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 안 보고 신우 안 보고 산다고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입 아프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고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도 머리가 아파서 더는 신경 안 쓰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낯두꺼운 3명의 시고모들로부터 어머님을 지켜낸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말 그대로 오며 가며 알게 된 사이예요. 회사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는데 남편도 그 카페 단골이었거든요. 왜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서로 얼굴은 익숙해졌는데 인사하기는 좀 어색한 사이 있잖아요? 남편하고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도 저만큼이나 어색하고 답답했는지 자기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섞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이고 내일 모레고 보나마나 또 마주칠 텐데 남편을 무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도 적당히 대꾸를 했네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이후로 저희는 마주칠 때면 서로 안부도 묻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밥 한 번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고 반년쯤 지났을 땐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가 사귀기 시작한 걸 알게 된 카페 사장님은 저희만큼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희는 4년 가까운 시간을 만났어요. 길다면 긴 시간을 연인 사이로 지내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긴 했지만 그래도 큰 다툼이나 헤어지네 만에 하는 고비는 없었네요. 그리고 그 사이 어느덧 남편이나 저나 나이는 30대 중반을 향해 갔고 그래서 둘의 결혼이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가을에 어느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곧이어 저희는 양가 어른들과 주변 사람들의 큰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저희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남편이나 저나 사회생활을 10년 가까이 했기에 모아둔 돈은 제법 있었어요. 남편의 경우 8천만 원의 현금과 대출이 남은 자동차 한 대가 있었고 저는 7천에 아버지가 주신 자동차가 있었지요. 한 집에 차가 2대나 필요할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차를 파는 것도 아까우니까 이건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집은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했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이직부터 이민까지 다양한 상황을 염려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는 건 좀 늦추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전세로 계약한 오피스텔이 신축이었던 덕분인지 웬만한 가전제품은 다 갖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여러모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집이 남편의 고모님, 그러니까 시고모 댁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버님보단 나이가 많은 3명의 누님들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고모들이 있었는데 3분 다 보통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진작에 남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중매로 만나셨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님을 쫓아다니셨던 모양이에요. 지금이야 저를 포함한 여자들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소리도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당신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셨답니다. 거기다 어머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머님 부모님, 그러니까 시외조 부모님이시지요. 그분들은 아버님을 꽤나 마음에 들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시할머니 시집살이보다 시고모들 시집살이가 그렇게 호되더래요. 참고로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전해 듣고 어머님께도 지나가는 넋두리처럼 2번 들었네요. 특히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가 좀 컸을 때는 어머님이 아픈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3분의 시고모님이 번갈아가며 집을 드나들더랍니다. 말로는 자기들 어머니인 시할머니를 보러 오는 거였지만 아들인 남편이 느끼기에도 와서 어머님이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막말로 시할머니한테 해코지는 안 하는지 그런 거 감시하러 드나드는 것 같았다나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남편도 시고모들이라면 아주 치를 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께서는 시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도 시고모들 앞에서는 어쩐지 겁먹은 생쥐마냥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똥은 저한테까지 튀었지요. 처음 시작은 연락 문제였습니다. 일단 남편은 외동이에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랍니다. 저희 집에도 자기가 친아들처럼 잘하겠다면서요. 이게 대리효도를 해달라는 소리인가 싶어서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서로 잘하고 살자는 거 아니겠냐며 저더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셨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님과 잘 지내서 저한테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했고 정확히 바라는 게 뭐냐 하니 별건 아니고 이따금씩 어머님께 전화도 드리고 만나서 말동무 좀 해드리면 좋겠다고요. 솔직히 그때는 겁대가리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 그게 뭐 별거냐 싶어서 호기롭게 그러겠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혼 초부터 일주일에 1~2번은 꼭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시고모들에게도 전화를 드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3분의 시고모들과 할 말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 작은 시고모와 막내 시고모는 걸핏하며 앓는 소리를 하시니 저로서는 퍽이나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하루는 어머님께 전화드리는 건 남편이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서 불편하고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제가 어색하고 불편해도 시고모들은 집안의 높은 어른들이니 먼저 안부를 여쭙고 하는 게 저희 부모님 요감 먹게 하는 길이라대요. 뜬금없이 저희 부모님 어쩌고 하고 말이 나오니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결국 제가 어머님께 설령 시고모들이 그런 일로 제 험담을 하시거든 어머님이 못하게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잠시 뭔가 생각하시는 듯 말씀을 멈추시더니 곧이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테니 일단 저는 제 도리에 맞게 행동하라대요. 솔직히 납득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때는 적어도 제 편에 서주시긴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고 알겠다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었던지라 저나 남편이나 순간 어머님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은 저희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있었지요. 오늘이 큰 시고모 생신이라며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지 물으셨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일단 저는 몰라서 못했다고 순순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큰 시고모 생일도 모르면 어쩌냐면 안처해 하셨고 저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다시 한번 대답했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챙기는 건 챙기는 거고 제가 할 도리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법이라나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슨 그런 억지냐며 어머님과 제 전화 사이에 끼어들대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앞으로 시고모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괜한 며느리 잡지 말고 아들인 자기한테 하라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남편더러 아내 편드는 건 팔불출이다. 별꼴을 다 보겠다 하시더니 지금이라도 전화드리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넌 남편 잘 만나 좋겠다고 한마디 쏘아붙이시대요. 어머님과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남편이 큰 시고모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쨌든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까지 받았으니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대로 큰 시고모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하지만 뒤이어 하신 말씀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쳐 있었습니다. 남편더러 저하고 지금 당장 당신 집으로 뛰어오라셨거든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이없다는 듯 한숨 쉬며 한마디 하니 큰 시고모가 남편더러 마누라 교육도 안 시키고 뭐 했냐면서 소리를 지르대요. 그러자 남편도 그러는 사촌형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따박따박 연락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큰 시고모가 남편더러 그건 네 할 바가 아니라면서 지금은 네가 잘못한 걸 반성할 시간이라고 악을 쓰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옆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째 집안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면서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 가려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지금 시시비비 가려볼 거냐 하면서요. 그리고 그제서야 큰 시고모도 당신이 도를 지나쳤다는 걸 느끼셨는지 남편더러 넌 남자가 무슨 말꼬투리를 잡냐며 어물쩍 전화를 끊어버리셨지요. 남편이 이 일로 화가 단단히 났고 저에게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다음날 어머님께 찾아가 왜 아직도 그렇게 시고모들한테 저 자세로 사시냐며 한바탕 퍼부은 모양이에요. 돌아온 남편이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속 터지고 불쌍하다면서 제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남편 어깨를 어루만져주는 것뿐이었네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앞으로 당신과 내가 어머님께 큰 힘이 되어드리자고 그랬지요. 그리고 지난 설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음식도 해야 하고 제사 준비도 해야 해서 명절 전날 시댁에 갔어요. 시고모들도 뭐 다들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난 추석에도 보니까 정말 코빼기도 안 비추시대요. 어쨌든 시고모들 입장에선 당신들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 건데 말이지요. 그리고는 명절 당일 저녁에서야 와서는 어머님과 제가 한 음식만 싹 챙겨서 가시더군요. 솔직히 어른한테 이런 표현 쓰기가 그렇지만 어찌나 얌체 같던지 그래서 이번 설에는 제가 어머님께 명절 음식도 당일날 먹어야 맛있지 않냐고 우리 조금만 해서 맛있게 먹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시고모들 싸줄 게 없다 하시길래 그걸 왜 어머님이 싸주셔야 하냐고 그 집도 다 음식할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저를 한번 보시더니 그러면 하지 말까 하고 소녀처럼 저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챘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절대로 좋아서 그 많은 음식을 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당신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차마 하던 걸 안 한다 소리를 못 하셨다는 걸요. 그렇게 어머님과 하하호 웃으며 전 조금, 탕국도 조금, 어쨌든 구색은 맞춰야 했으니 손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양이 적으니 할만하더라고요. 지난 추석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가 따로 없었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명절 당일 저녁 시고모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전 친정에 가 있어야 했지만 친정 부모님께도 미리 상황을 말씀드렸네요. 어머님이 시고모들에게 당할 게 불보듯 뻔해서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으니 시고모들만 보고 가겠다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고모들은 집에 와서는 제사는 잘 지냈냐 그런 질문은 여버리고 음식 한 거 다 어딨냐며 어머님더러 음식 좀 챙겨보라고 그러대요. 그래놓곤 자기들은 죄다 거실로 모여 앉아서 저더러 과일 없냐 커피 없냐 딱 보니 어머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길래 시고모들더러 오늘은 챙겨드릴 음식이 없다 했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힘에 부쳐서 저희 먹을 만큼만 했다고요. 그랬더니 작은 시고모가 어이가 없다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막내 시고모도 그럴 것 같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 헛걸음을 안 했을 거 아니냐며 짜증을 냈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큰 시고모께선 역시나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신우들 올 거 뻔히 알면서 명절 음식도 안 했다는 거 이거 지금 시집 식구들 무시하는 거 아니냐면서 괘씸하다나요. 솔직히 제가 뭐 어머님하고 얼마나 정이 쌓이고 소위 모녀 같은 사이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시고모들은 저에겐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고 어머님하고는 차원이 달랐지요. 그래서인지 시고모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제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큰 시고모더러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당장 저희 어머님께 사과하시라 했습니다. 무시는 지금 시고모들께서 저희 어머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냐고 이 집 제사 지내고 고생한 어머님께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는 못하실 망정 명절 음식 그것도 시고모들 집에 가져갈 명절 음식 안 했다고 화를 내는 게 정상이냐고 따졌네요. 그러자 남편도 놀란 얼굴로 잠깐 저를 보더니 제 옆에 딱 붙어서서는 틀린 말 하나 없다며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집살이를 시키냐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러자 시고모들이 일제히 저를 보면서 아주 어디서 며느리 하나 거지 같은 거 들여가지고 별꼴을 다 보여준다고 잘났다고 비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거지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껏 이 집 구석에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하나 없다 싶었는데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난다 하시면서요. 그러더니 시고모들더러 앞으로 용건 없이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지 말라시대요. 어머님이 당신도 이제 겁날 거 없다고 이판사판이라나요? 이 모든 상황에서 사실 아버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꽤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시고모들, 그러니까 아버님에게는 누나 셋이지요. 그 누나 셋을 어쩌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와이프인 어머님 편도 제대로 못 들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남편이 저런 모습을 안 닮아서 천만다행이다 싶더라니까요. 한편으론 아버님이 저 모양이니 어머님이 이날이 때까지 시고모들한테 당하고 사셨구나 싶고 아무튼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한결 돈독해졌습니다. 뭐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 앞으로 저희 고부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요. 시고모들은 이후로 연락은커녕 문자 한 통 없으세요. 제가 무서워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괘씸해서 안 하시는 걸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건 저로서는 땡큐지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한편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과 술 한잔을 했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자기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 소리를 해놓고 엄청 후회했었다고 고백하대요. 주변 사람들이 요새 그런 말을 누가 하냐면서 어지간히 면박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머님 편에 서서 시고모들하고 맞서는 걸 보고는 자기가 정말 와이프 잘 얻었다 싶었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자기도 제가 했던 것만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장인 장모님께 잘해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사위가 되어드리겠답니다. 믿어봐야겠지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부부 사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